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경우에는 입주율이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8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미분양이나 분양 여부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손쉽게 분양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를 토대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반면에 입주율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입니다. KB 부동산 통계라든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등에서는 입주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입주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주율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양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분양 물량 대비 미분양 물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는 의미는 시장에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거나 여력이 있어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초반에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도 준공까지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해소할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에 미입주의 경우는 건설사 측면에서는 당장의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고 수분양자의 경우는 단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보다는 미입주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율은 해당 월에 입주해야 할 세대가 아파트 전체 세대 중에서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 잔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100세대 중에서 입주를 마쳤거나 또 잔금을 지불한 사람이 60세대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입주율은 60%가 되는 것이죠. 팔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긴 분양에 비해서 미입주는 당장 수개월 이내에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건설사에서는 심각한 자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입주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250채, 하반기에는 2197채로 총 4447채가 되고 있고 24년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합쳐서 12114채, 25년의 경우에는 11,835채가 되면서 내후년까지 총 입주 물량은 24,0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경우에 지난 9월 달에 말이죠, 입주율이 60.9%로 나타났고 10월에는 65%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 세대 중에서 10세대 중 3.5 내지 4세대는 입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대전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작년 말 그리고 연초만 해도 입주율이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에는 거의 10% 이상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 대상 아파트 중 10채 중 4채는 아직도 빈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제가 2, 4분기에 대전 입주 아파트 입주 못해 난리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한 바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 콘텐츠도 미리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점에서는 미분양률이나 입주율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경우에는 입주율이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8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지수상으로만 봐도 11월 예상 지수는
전국 평균 72.9로 기록되고 있고 10월 대비 11월은 제주만 상승하고 전국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25.7, 경기는 33.2, 인천은 11.8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 대전은 31.6 정도 하락하고 세종은 35.6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전의 경우는 지난 9월과 10월의 경우 65%대를 유지했을 뿐이고 11월 예상 입주 지수는 지난 9월을 100으로 봤을 때 10월은 107, 11월은 75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입주율 60%를 100으로 기준 삼아 본 것이기 때문에 10월 지수가 107일 때 64% 정도 입주율이고요. 11월 지수를 70으로 보면 실제 입주율은 50% 정도 되겠다 또는 그 후반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저 두려움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입주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대전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개월 반짝하다가 심각한 부동산 침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입주율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건설사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접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할인 분양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공사가 다 진행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경영 악화를 이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경영 악화는 신규 주택 공급 등 그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보다 미입주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미입주 세대가 늘어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했어요. 첫째로 기존 주택 세대 매각 지연 사유가 41.7% 정도 이유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축 주택 매매 대금으로 신규 아파트 자금 지불 계획이 지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둘째는 잔금 대금 미대출 사유가 20.8%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출 고금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이른바 특례 그 대출이다 해가지고 한참 시행됐다가 또 이걸 폐지해 버렸고 고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 또 금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왔다 갔던 현재는 고금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때문에 잔금 대금이 어려워서 이러한 사유가 20.8%에 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세입자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16.7%인데요. 이는 전세 시장의 문제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 입자를 통해 갭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아시고 계실 테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전세 시장과 이 매매 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전세가율과 무관하지 않아요. 전세가율과 매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입자 미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7%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분양권 매도 애로 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전형적인 분양 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듯 의미 있는 사유는 첫째 기존 주택 세대 매각 지연, 둘째로 잔금 대금 미대출, 셋째로 세입자 미확보, 네 번째로
분양권 매도애로 이런 정도로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어서 그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대전 동일 스위트 리버스카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임대 아파트로서 24년 2월에 입주 가능하고 655세대입니다. 그 두 번째로요.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호반 서밋 그랜드파크 4단지와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 그 탑립지구 산업단지 입주 결정하고 지금 녹지 그린벨트 해소하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호재로 말씀드렸던 그 인근에 있는 호반 서밋 그랜드파크 4단지와 2단지 아파트입니다. 물론 여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24년 5월에 입주 가능하고요. 4단지는 545세대, 그리고 2단지는 1246세대입니다. 제가 이상 그 임대 아파트를 말씀드렸고요. 임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신탄진동에 있는 대전 동일 스위트 리버스카 2단지, 그리고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호반 서밋 그랜드파크 4단지, 2단지입니다. 이어서요, 중구 목동에 있는 목동 모아 엘가 그랑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입주 가능일이 2024년 3월입니다. 전매 가능 일자는 24년 3월 1일 이후 가능하고요. 총 420세대입니다. 대덕구 와동에 있는 대덕 브라운스톤 아파트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4년 2월입니다. 총 910세대이고요. 전매 가능일은 24년 2월 1일 이후입니다.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해모르더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4년 2월입니다. 총 862세대입니다. 전매 가능일은 24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구축이라도 사시겠다는 분들은 좀 더 경기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매가 나오는 곳들은 사셔도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관찰해야 될 것들은 정부 정책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한번 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또 분석해서 아파트를 사시거나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